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오늘은요, 1교시 서술형 완벽 대비 학습을 해볼 거예요. 1교시에는 20점짜리 5개의 문제가 서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모두 어절 단위로 쓰는 문제입니다.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인데요. 띄어쓰기 단위로 하나의 어절, 즉 하나의 단어를 기호로 나누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하나하나씩 빈칸을 채우며 5개의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이런 어절에 대해서 금세 파악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글에 이미 띄어쓰기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따라가시면 되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20점짜리 문제는 모두 다 온전한 점수를 완벽하게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요. 한글 맞춤법이나 순어 규정에 맞게 쓰는 문제들이 나와요. 실용 글쓰기에서 샘플 문제로 제공해 준 걸 보면 딱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는 맞춤법이 틀린 부분 1개, 띄어쓰기 틀린 부분 1개, 잘못 사용된 조사 1개를 찾아 틀린 부분 왼쪽에 쓰고 화살표 쓴 다음 수정한 내용 쓸 것.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요. 뭐가 틀렸는지 유형을 좀 써주는 거죠. 띄어쓰기 틀린 거 하나, 맞춤법 틀린 거 하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틀린 걸 찾아보면 우선 날갯짓이라는 것은 여기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날개라는 말과 짓이라는 말이 더해져서 뒤에 것이 짓하고 된 소리가 나니까 그 사이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뛰는 개가 띄어져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라는 건 거시를 줄여서 쓴 것인데 거시라는 건 의존명사기 때문에 앞에 말과 즉 꾸며주는 말과 띄어 쓰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두렵다 하고 뒤에 라는이 아니라 는이라는 조사를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라는이라고 하면 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라는이라고 한 건데요. 그 안에는 라고라는 조사가 들어간 건데 이건 직접 인용, 즉 직접 인용 따옴표를 쓰고 그 뒤에 붙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는만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다는 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 왼쪽에 적고 화살표 적은 다음 오른쪽에는 올바르게 고쳐준 것 이렇게 적어주고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를 내봤는데요. 순화어 규정에 맞게 쓰는 것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R&D는 연구개발이라는 말로 순화해서 적는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한 설명과 함께 문제를 냅니다. 그럼 올바르게 바꿔서 적어주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어휘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빈칸을 채우는데 위에 나와 있는 이 뜻들을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이 위에 나와 있는 뜻들은요, 비슷한 것들끼리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정설이나 속설, 둘 다 설설 이렇게 끝나니까 비슷한 의미일까 싶잖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죠. 정설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여 이미 확정하거나 인정한 것이고요. 속설은 세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것인데 확실하게 이게 맞아 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빙자는 말막음을 위하여 핑계로 내세우는 것이고 빌미랑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빌미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을 말합니다. 보완과 보수도 좀 헷갈리죠.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수는 건물이나 시설 따위, 즉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손보아 고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밑에 볼까요? 나의 단점을 위에 나와 있는 정설, 속설, 빙자, 빌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은 요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근데 단점을 보수한다고는 하지 않으니까 보완이 맞겠고 니코틴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정설로 이미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독재자는 이 사건을 탄압의 빌미로 삼아서 탄압을 막 했고요. 또 하수도는 보수하겠죠. 범인은 사기 및 그리고 어이구 이 오타가 났네요. 사기 및 혼인, 빙자, 간음 혐의로 구속되었다. 혼인할 것이라는 걸 핑계로 간음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순서대로 잘 적어주시면 돼요. 서술형 1번부터 5번까지 적는 칸이요. 5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줄이고 우리가 적어야 하는 단어가 5개니까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5개 이상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쭉 쓰고 그다음 다시 오른쪽에 쭉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칸을 둘로 제가 머릿속에서 임의로 나눠서 각각의 눈에 잘 가독성 있게 볼 수 있도록 채점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나눠서 적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마 그렇게 한다면 문제없이 여러분이 다 온전한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한참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요약문의 빈칸 채우기라고 해서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 본문을 요약한 게 밑에 나와요. 그러면 이걸 왔다 갔다 보시면서 빈칸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볼까요? 업무 연속 계획은 여기 있죠? 무엇이 발생했을 때일까요? 여기 재난. 아, 그럼 기억은 재난이죠. 사업상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재해 재난 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뭐를 마련한 걸까요? 업무 공간을 마련을 해 놓고 직원을 분산시켜 또 밑에 보시면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을 하나하나 잘 찾아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진짜 막 꼼꼼하게 막 읽어보지 않아도 바로바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고 하면 객관식 문제 다 푸시고 한 30분 정도는 넉넉히 시간을 잡아서 서술형에 투자하시고요. 시험을 그래도 좀 여러 번 보신 분은 한 20분 정도면 아마 서술형 5개는 금방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서술형에 집중할 때는 객관식의 마킹은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온전히 서술형에 집중해서 답안을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모두 잘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교환 모두 카페에 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1교시 서술형 5개, 20점짜리 아주 간단한 문제들을 공략해보는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모르는 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